2부로 돌아왔습니다. 아, 내 건데. 네, 2부로 돌아왔네요. 네. 네. 수요일 날 저희가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었어요. 네. 사실 퍼스널 모빌리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또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지만 명확히 또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네. 일단 저는 뭐 말씀드리자면 이면도로만 다니거든요. 네. 이면도로만 다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부담감은 덜해요. 내가 불법을 하고 있구나. 거의 이면도로 찾는 장인이더라고. 이면도로만 가거든요. 이면도로가 이제 보통 일방통행이 되게 많은데 네, 일방통행을 또 길을 외우고 있더라고. 네, 왜냐면 그 자전거도 일방통행 길을 네. 역주행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전 그것도 항상 시키거든요. 네네. 괜히 딴소리 듣기 싫어서. 네. 근데 타다 보면은 왜냐면 킥보드 공유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를 안 하고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킥보드 타는 뭐 킥란이라든지 네.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뉴스에서 킥보드 타고 강변북로 가는 사람도 있고 와. 그 한강대교를 그냥 건너? 킥보드 타고 걷는 분들도 있고 있어요. 제 친구도 네. 강변북로에서 킥보드를 탔어요. 아직 뭐 무탈하시죠? 저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가도 되는 거야? 하니까 네. 당연히 안 되지. 아, 라면서 알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안 위험해? 했더니 위험해. 되게 빨리 달려. 하면서도 여기가 그래도 빨라. 그 미치겠다. 도라이 아닙니까? 진짜. 빨리 갈 수 있죠. 저 세상으로. 네. 아니 근데 진짜 조심하면서 타셔야 되고 이게 문화가 정립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한 작년 초에 그 일 때문에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텍사스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뭐 경제의 중심이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주였었는데 도심이었었는데 거기에도 이게 브랜드마다 막 브랜드가 한 4개 브랜드는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냥 어디 가면 막 자빠져 있고 관리 안 되고 있고 굴러다니고 있고 누구는 그냥 가져가서 개인 물품처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뭔가 도로가 깨끗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데도 인도로 타다 보니까 이제 보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유래가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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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안 되는 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진짜 발달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 공유 서비스가 있으면 비슷한 그 진통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사실은.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꽤나 때문에 비싼 놈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음. 막상 살려고 보면은 진짜 비싼데 뭐 10분 빌리는 거 1,000원이니까 그치. 부담 없이 한번 타보는 거다. 나도 한번 신기해서 타볼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렇게 킥보드를 샀고 타는 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타는 사람 입장에서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너 지금 차에 준하는 걸 빌리는 거야 이런 느낌을 좀 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서비스 업체 측에선 그게 독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네.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네. 국내의 공유 서비스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먼저 네. 맨 처음에 설명해 준 게 뭐였죠? 세그웨이. 세그웨이.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요. 그렇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유라는 게 음. 대여점 가가지고 음. 저 이거 뭐 1시간 네. 아니 뭐 아니면 한 이틀 정도 빌릴게요. 해서 네. 빌려오는 거 말고요. 네. 어디서든 누구나 빌릴 수 있는 공유 서비스를 말하는 쉐어링 거예요. 서비스처럼. 네. 길가에 서 있는 건 없죠. 그렇죠. 세그웨이 너무 비싸 그리고. 세그웨이 진짜 비싸고 그 위험하다고. 세그웨이는 그런 대여점에서 잘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네. 왜냐면 세그웨이 마크가 붙어있는 애들은 비싸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고 음. 세그웨이 근데 이제 킥보드가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에 어렸을 때 세그웨이가 너무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 코엑스의 박람회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 앞에서 한 30초 돌 수 타본 있어. 경험은 있어요. 시승. 네, 그냥 시승인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세그웨이가 좀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세그웨이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네네. 저번화랑 똑같아요. 이 서비스가 다 똑같습니다. 아 맞아. 아 그래. 사실은 다 같은 구조와 같은 그 사용자 플로우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네. 그 전에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네. 공유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네네네. 어떻게 이게 가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많이 퍼져 있느냐. 대체로 유동인구가 일단 많아야 돼요. 아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거주 인구보단 유동 인구가 많은 곳. 그렇지. 네. 그리고 교통체증이 심해야 됩니다. 강남역이네요. 교통체증 없으면 네. 이거 잘 안 타요. 아 그래요? 있어도 잘 안 타요. 뭐 그렇긴 하겠다. 뭐 어차피 서울에 교통체증 안 심한 데가 있나? 그건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좀 평지? 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네네네네. 그런 데선 잘 안 타요. 맞아요. 배터리 효율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 그냥 출력이 낮아요. 아 속도가 안 네, 빨라. 특히 아까 일부에 소개해드렸던 네. 경량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출력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출력이 낮아서 그 몇 도 이상의 경사로는 잘 못 올라가요. 그냥 50에서 80km를 싣고 계속 달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어쨌든. 네. 힘들지. 그러니까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지. 네네네. 근데 올라가다 보면요. 내가 이 속도로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되나? 굳이.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끌고 가게 되죠. 어. 그래가지고 굳이 오르막길에서 이걸 해야 되나 해서 네네네네. 방금 말한 그 정보들을 토대로 하면 음. 서비스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네요. 음.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유가 네. 아니 어디 가서 지방에 가서 했는데 사람이 안 살아. 음. 막 한 1km씩 떨어져서 그치. 집이 있어. 네. 네. 그럼 그걸 누가 삽니까? 네. 음. 그렇지. 다 차 있을 거고 네. 막 이런데. 그래서 특히 수도권 아니면 뭐 전국으로 봤을 때 뭐 대전이나 이런 지역에도 네네. 몇 군데 있는데 음. 그냥 서울 경기 쪽에 많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아까 네. 얘기한 긍정 씨가 얘기한 그런 조건대로라면 네. 부합되는 곳이 다 그쪽에 몰려 있다. 그래서 혹시 이 조건에 부합하는데 없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다 하는 곳은 음. 여러분이 서비스를 한번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한 15개? 16개 정도 서비스가 있어요. 아 뭐 업체가 킹콩, 스윙, 킥코잉, 싱싱, 고고싱, 일렉클, 디어, 라임, 윈드, 비엠 뭐 해외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국내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다 아쉽네요. 전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돈이 되나 봐. 저는 성수동에 네. 이제 거주를 하다 보니까 네네. 성수동에 아마 킥고잉이 먼저 들어왔나? 뭐 네네. 싱싱이 먼저 들어왔나? 뭐 아무튼 뭐 하나가 먼저 들어왔어요. 뭐 자가고잉이라고 할게요. 네네네. 자가고잉이 먼저 들어왔어. 음. 아 성수동은 자가고잉이 먹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비집고 다음 날에 발전고잉도 나오고 네. 그냥 고고자가도 나오고 그게 그 옆에 서 있어. 고고싱싱도 있고 걔네가 그 킥보드끼리 다 막 뒤죽박죽 돼 있고 네. 갑자기 맞아요. 인도에 사설로 주차장을 만들어 놨더라고. 맞아요. 자기들끼리 인도를 네. 차지하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너도 나도 하겠다 뛰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네. 동네에 없다 하면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네. 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꼭 필수적이게 앱과 네. 그 디바이스일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가지는 필수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네가 네. 그 두 개가 필수인데 네. 왜 이렇게 난잡하게 나오는지 알아요? 왜일까요? 초기 투자가 적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구할 수 없었어요. 네. 두 번째로 이 지점들을 놓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필요한데 네. 그걸 구축을 못한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갑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 싱싱이나 고고싱은 강남만 있어요. 네네네. 그걸 타고 내가 뭐 강남이 아닌 음. 뭐 어디야 신림을 갔다. 네. 그럼 거기도 있는 거겠지. 음. 하지만 모든 건 다 강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가 거기 있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받고 나서 설치할 수 있는 것 중에 네.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가장 교통체증이 심하고 돈 벌 수 있는 곳.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곳. 그게 강남이니까 거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윙은 네. 서울대에서 시작을 해서 성수동이랑 건대를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먹었다는 표현이 나와바리를 먹었다 뭐 이런 그렇지. 느낌인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어. 네. 그 말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 음. 이게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이런 서비스 산업군 몇 개 있잖아요. 치킨집, 뭐 교회, 그렇지. 뭐 또 뭐 있어. 아무튼 그렇게 봐야 돼. 이런 유들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언제나 그 막 풀로 찬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출혈 경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저는 계속 이렇게 시장이 오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근데 아망도 말대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 지역에. 아직까진 네. 포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경쟁할 수 있는 구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킥고잉을 네. 얘기를 할 건데 킥고잉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한 전동 킥보드 공유 아 서비스예요.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거지. 박수 쳐줍니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킥보드가 네. 이름이 킥해서 발로 차고. 차는 보드다. 네네. 그렇죠. 킥고잉은 서서 가라. 아. 그래서 킥고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입자 수가 25만 명이 넘고 와, 꽤 많네. 운영 대수가 대충 한 1,000대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건 생각보다 적네요. 저는. 전 생각보다 많은 것 네.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그분들 말씀으로는 거의 이걸 더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네. 여기는 뭐 모든 서비스가 다 그 말씀하신 규정을 다 지키고 있어요. 네. 25km 시속 제한이라든지 네네. 헬멧을 쓰길 권고한다든지 음.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제출해라. 음. 이 앱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앱을 다운받고 그러면 주변에 어떤 킥보드가 있는지 지도에 나와요. 네네. 그럼 난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서 그 킥보드를 타면 됩니다. 네. 탈 때는 킥보드에 QR코드가 적혀 있어요. 음. 앱으로 그 QR코드를 찍으면 네. 그때부터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앱에 처음 설정을 할 때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운전면허증을 어쨌든 받는군요. 그 그쵸? 예전에 소카라든지 그린카 이런 공유 카쉐어링 서비스를 쓸 때 그 운전면허증 인증했었어야 되잖아요. 네네, 마치 맞아요. 그거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차는 근데 당연히 운전면허 인증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쵸. 무슨 킥보드 타는데 운전면허 인증까지 해야 돼?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게 근데 하나의 장벽이 되는데요. 음. 운전면허가 없어도 그냥 킥보드는 타잖아. 네, 근데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면허가 있으면 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면허가 있는데 차가 없는데 킥보드를 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많지 않으니까 흔하진 않죠. 오히려 난 면허도 없고 음. 차도 없어. 음. 그래서 난 이걸 타야겠어. 네. 하는 분들은 많은데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근데 그건 법령상으로는 그 사람들은 원래 타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탈 수가 없죠. 아예. 그쵸.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제약인데 네네. 이것들을 풀어 나가면 좀 이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2인용 나와서 킹리 기사 뭐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좋네요. 네, 굉장히 두 배로 위험해지겠군요. 네. 그 참고로 음. 기기들은 거의 다 나인봇 기기 써요. 아 그래요. 수요일에 말했죠. 그 네네네. 세그웨이사를 인수한 중국의 나인봇. 그쪽이 가성비가 좋고 뭐 튼튼한 왜 그걸 선택하셨어요? 아마도 그거 선택하셨잖아요. 진짜 가성비가 좋고 네. 그리고 부품 수급하기가 원활해요. 아 너무 많이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들도 많은데 네, 네. 우리나라 제품들은 보통 이제 10인치 이상의 타이어를 가진 네. 좀 큰 제품들이 많고 네. 휴대성을 좀 잡으면서 네. 부품을 수급한 수급이 네. 원활한 제품은 거의 뭐 나인봇이 유일하다. 그렇구나. 이게 어쨌든 많이 팔렸고 그만큼 또 다른 회사들 대비 좀 오래 갈 거라는 게 보이는 회사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뭐 1순위 선택이 드론을 되는 것 DJI라는 회사에서 사듯이 같아요. 네네네. 이 전동 킥보드는 나인보드 산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겠네요. 뭐 해외 서비스 중에 라임이라는 회사는 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도 해요. 아, 네. 근데 거의 다 나인봇이기 때문에 마치 이 서비스는 이 킥보드를 써서 너무 좋아 이런 네. 경우는 없다. 아 근데 너무 꼬른 걸 쓰는 데는 있어요. 그건 있죠. 있지. 그런 데들 진짜 있지. 꼬라 빠진 거 쓰는 데는 네. 있는데 나인봇 이상을 쓰는 데는 그래도 타면서 아씨 뭐 타면서 너무 불편해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돼서 고장 나 있거나 아니면 속도가 막 완전히 모터가 고장 나 가지고 속도가 반토막 나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킥보드가 네. 여러 대가 주차돼 있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고장났으면 옆에 거 타면 근데 됩니다. 타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런 타고 나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 이제 고객센터에 연락을 네. 하면 되는 거고 네네네. 뭐 특정 회사는 24시간 응답을 해주는 것도 있다고 그런 하니까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킥고잉 앱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네. 앱 안에 배터리 잔량이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요. 네. 웬만하면 다 나와요. 네. 배터리 잔량이 나오기 때문에 잔량이 너무 낮은 거 뭐 20%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 올 땐 어떨까요? 못 하는 거지 뭐. 저기 너무 궁금했어요. 그 킥고잉 같은 경우에는 우천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클릭이 안 돼요? 네, 아예 막아놨어요. 그 날씨가 비면 네, 그러니까 아, 일기예보 기준인 거죠. 일단 비가 안 오고 있더라도 그렇죠. 근데 비 올 때 킥보드 타는 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정말 위험하겠지. 특히 네. 이 경량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부 말씀드렸다시피 그 브레이크가 없어요. 네. 보통 그냥 모터에 저항을 걸어서 멈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브레이크가 없는데 이게 제동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네네네. 비 오면 무조건 계속 밀려요. 아, 엄청 위험합니다. 뭐 단순히 생각하면은 내가 적기 싫으니까 비 오면 타면 안 돼 이걸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한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도의적으로 막는 게 그리고 혹시나 비 오다 탔는데 사고 나면 책임이 이제 사업 기업으로 못해? 어쨌든 오니까. 예. 아니 그리고 감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워. 네, 어쨌든 막혀야 되는 게 기업 윤리상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특징 중에 재밌는 건 별도의 반납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 시즌에 따릉이라는 서비스 한번 가져왔었죠. 네. 네네네. 따릉이의 특징이 대여소에 반납을 할 수 있지만 네. 원한다면 어디서든 반납을 할 수 있다였는데 그렇죠. 이 대부분의 킥보드 서비스가 전부 다 아무 데서나 그냥 내가 다 탔어 하면 앱에서 반납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여소가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길을 가다가 괜히 킥보드가 보이면 그냥 얼마 안 탈 건데 네. 그냥 저거 타고 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근데 그런 적 많아요. 이 그냥 킥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킥보드를 하루 안 들고 나온 거예요. 아, 그럼 그냥 아니면- 빌려 타는 거야? 그냥 빌려서 타요. 그냥 보이면. 근데 이게 짧은 거리를 갈 때 유용하지 긴 거리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거 같아.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지하철 타기도 애매하고 버스 타기도 애매하고 타면 갈 수 있는데 맥시멈 5분에서 10분 이상 타면 손목이 아작날 수 있어요. 손목 아작나고 왜 이 손목이 아작나? 광대가 네. 계속 진동이 느껴져요. 아, 그래요? 다다다다다다. 일단 일반 차도 아스팔트도 포장이 네네. 완벽하게 안 된 구간들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필수 불가결하게 인도로 갔다. 네. 네. 인도의 타일 때문에 더 다다다다다다다 해갖고 광대가 흔들린다니까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차도 그 손목이 아작나는 것도 그 진동 때문에. 맞아요. 그게 다 올라오거든. 진짜. 그 뭐지? 코 막히신 분들 네네. 자전거 킥보드 한번 인도에서 그럼 타시면 콧뻥 뚫려요? 코 뻥 뚫릴 겁니다. 아마. 바람 들어와서. 네. 아 바람이 아니고 이게 더더더 떨리니까 진동 때문에. 그래서 그 킥고잉은 아무데나 반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레클이라는 또 다른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네. 여기는 정해진 장소에만 반납을 할 수 있어요. 따릉이 같은 느낌이네요. 이 왜 그럴까요? 충전? 충전? 충전 때문에. 어멍드는 뭐 때문에? 관리? 분실? 분실? 네. 이게 지도에 킥보드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 진짜 그것 때문에 미친 적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음. 누가 봐도 주택가 안에 집 안에 갖다 놨어. 근데 주택가 있대. 그럼 얘 골목을 돌면 있어야 신라 되는데 같은 희망을 가지고 거기 가봤는데 담벼락만 있어. 아니 못 가는 길이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네. 요즘은 문화가 좀 정립이 돼가고 있다고 하지만 일레클도 그래서 음. 이렇게 좀 숨긴다든지 네네네. 뭐 개인이 몰래 이렇게 숨겨놓고 못 나만 쓰게 타고 한다든지 다니는 거지. 개인 그 킥보드처럼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납 장소를 좀 제한해놨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분들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킥보드가 여기저기 없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드니까 내일도 내가 타야지. 그러니까 내일 갈 때 내가 갖고 와야지. 퇴근할 때 타고 오고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또 타야지 이러고 숨기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양심 없다. 근데 요즘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밖에다 놔도 오면 다른 킥보드가 또 있거든요. 그치. 바뀌었어 그 서비스만. 그러니까 그냥 타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일레클이라고 하셨나요? 네. 일레클이라는 서비스 그게 사실 서비스 제공하는 입장에서 편한 거지. 편하지. 서비스 쓰는 입장에서 그게 이제 편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일레클이 이제 뭐 뒤에 나올 테니까 뒤에 설명할게요. 네. 근데 네. 그렇게 좀 편의를 봐줄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공유 킥보드 서비스는 네. 그냥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용법이랑 특징 같은 것만 보고 네. 결국에 길을 가다 있으면 처음 본 서비스다. 네. 그러면 맵을 항상 깔고. 처음 사용하면 15분 무료인데 15분 이상 타면 손목이 아작나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거리라면 네. 그냥 가입하고 타시면 돼요. 그 무료 쿠폰을 써라라는 게 핵심인 거죠 지금. 그리고 재밌는 게 요새는 네. 쿠폰을 너무 많이 주잖아. 네네. 그래서 무료로 한 번 타고 반납을 했더니 어떠셨나요? 한 번 더 타보실래요? 쿠폰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라고 하기도 하고 왕복을 지원해 주는군요. 아니면은 반납하고 30분인가 1시간 안에 다시 타면 네. 그 환승이다. 환승이야. 그러면 처음 비용이 아니고 이제 추가 네. 비용으로 그렇죠. 이용하는 거죠. 오 좋다. 그래서 좋네. 각자 도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종류별로 만나는 대로 쭉쭉 타보세요. 네. 근데 이게 여기저기 나오니까 핸드폰에 진짜 킥보드 앱만 진짜 한 그러니까 8개 계속 깔려 깔려 있어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막 아침에 퇴근할 때 난 킥보드 타고 왔는데 아니 저녁에 퇴근할 때는 킥보드 타고 킥고잉 타고 왔는데 네. 출근할 때 이제 보면은 스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앞에서 또 스윙 깔고 주민등록 이거 운전면허 인증하고 이제 출근했어. 퇴근할 때 되면은 딴 이번에는 거 이제. 싱싱이야. 우리나라 지금 나와 있는 게 대략 몇 가지 정도 되나요? 15, 6가지 그럼 정도. 금방 거의 곧 다 깔겠네요. 곧 네. 쿠폰을 다 쓰겠네요. 네. 그래요? 오픈 킥보드 이렇게 해갖고 누가 묶어주면 참 좋을 텐데 천재인데? 서비스를 해보십시오. 네. 네. 그래서 킥보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공유 자전거입니다. 공유 자전거 서비스. 근데 공공자전거라고 불리는 따릉이류의 네네. 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죠. 네. 타슈 뭐 이런 거. 타슈. 내가 근데 정말 사랑하는 타슈. 그런 건 빼고요. 음. 그냥 지금 서비스하는 전기 자전거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져왔어. 전기 자전거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군요. 네. 뭐가 있죠? 난 본 적이 없는데 서울에서는. 일단 대표적으로는 카카오티 바이크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앱에서 본 것 같아요. 요 카카오티 바이크를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카카오티 앱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카카오에서 그 뭐라 그래요? 트랜스포메이션? 네. 뭐 그런 거? 트랜스포트? 운송 수단. 운송수단 관련된 서비스를 다 묶어놔갖고 뭐 네네. 택시, 대리운전, 블랙, 뭐 대리운전 했구나. 주차, 바이크, 내비 뭐 다 있는데 알겠다. 여기서 바이크라는 서비스가 있는 거고요. 네. 아까 킥보드 빌리는 거랑 똑같아요. 들어가면 지도 있고 거기 가서 자전거 보고 네. QR코드 있고 찍으면 타고. 똑같네요. 그렇죠. 네. 주차는 어디서 하냐? 아무데나 주차해서 키보드처럼 반납하고. 그것도. 요금은 어떻게 되느냐? 네.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카카오페이로.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카카오 바이크가 있길래 음. 저는 뭐 한번 실험 삼아서 눌러봤는데 네. 네. 서비스 하는 데가 너무 적어요. 아 그래요? 네, 서비스 하는 데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지금은 카카오가 있는 판교랑 네. 그리고 인천 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점점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로 안 올라오고 아래로 일단 확대를 했군요. 근데 시장이 엄청 넓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다만 저는 몇 번 타봤거든요. 네네. 근데 좋아요. 왜 어떤 면이 좋아요? 일단 따릉이보다? 상상치 못한 속도. 아 예상했던 것보다 킥보드보다 더 빠른 느낌? 그렇지 페달 어시스턴트일 거 아니에요. 페달 어시스턴트고. 네. 그래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음. 정말 힘이 1도 안 들어요. 편하게 굴러 갔죠. 네. 그리고 웬만한 도로에서 달려도 이 정도 속도라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전거의 풀스피드 같은 게 나오니까요. 네. 그렇지. 네. 자전거가 꽤 빠르거든. 빨리 가면. 네. 그러니까 약간 내가 우사인 볼트 치트키 써갖고 네. 내가 걷는데 그 속도로 걷는 기분? 기분 되게 이상하겠다. 네. 근데 이제 법률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네네. 이 PAS 방식의 자전거 전기 자전거들도 네네네. 25km 이상의 시속이 나면은 이 어시스트가 꺼지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페달을 내가 밟아야 되거든요. 아, 밟는 만큼만 더 네. 가는 거죠 그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모터가 더 이상 보조를 해주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막 60km, 70km 내는 것도 그렇겠지. 쉬울 테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km 잘 맞춰서 가시는 게 음.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겠네요. 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나머지는 같아요. 내 힘인 거지. 네. 그 다음부터 속도가 네. 빨라지는 건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네, 뜻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살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운전면허증을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법령상에선 PAS 방식의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죠. 운전면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잖아요. 됩니다. PAS도. 네. 와. 제가 그러면 카카오 뭐 음. OT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했는지 그때 등록했을 모르겠는데 수도 있겠네. 일단 등록 절차가 없었던 음. 것 같아서 이게 뭐 안 해도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대리 한번 생각이 좀 불렀던 거 들고요. 아니에요? 대리 한번?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카카오 바이크가 그 판교, 인천이라면 서울에는 없을까요? 서울에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없어요. 네. 따릉이만 있습니다. 봤어. 서울에 어디 있습니다. 뭔데? 일레클. 아 일렉클이 아. 그러면은 킥보드도 하고 그 공유 자전거도요? 네. 뭐가 더 주력이야? 둘 다 그냥 자전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래요? 이름부터 일렉클이잖아요. 그러네. 음. 어느 지역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네. 소카가 투자한 서비스예요. 그래요? 재밌죠? 아 예, 계속 될 수 있겠죠? 네. 네. 일단 참고로 그 마포구가 네.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 서비스가 따릉이잖아요. 네. 네네. 이용률 1위래요. 아, 마포구 네. 유명하죠. 그리고 신촌 쪽에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대학생이 엄청 많고요. 그렇지. 그래서 마포랑 신촌 위주로 시작을 했구나. 서비스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명하네. 제가 만날 일 없군요. 우리가 만날 일이 없네. 아까 말했듯이 유동인구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여기가 적당하겠다 자전거는. 그 건대 성수 이쪽 내려올 법한데요. 네. 근데 그 아마 창업자가 연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 홍대 가서 한번 타보고 싶긴 하다. 그것도 네. PAS 방식의 그 자전거를 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타보고 싶다면 저는 일레크를 통해서 한번 네네. 경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도 사보고 네, 싶네요. 마포 쪽 놀러 가는 길에 한번 저는 타보고 오겠습니다. 판교까지 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네. 그게 근데 더 가까울지도 자전거 몰라. 타기에는 판교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공유 자전거는 이제 일레클이랑 카카오 T 바이크가 있고. 네. 마찬가지로 사용자 플로우는 그 킥보드 쪽이랑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요. 네, 이런 공유는 거의 다 그냥 네. QR 코드가 있어서 네. 찍으면 빌리고 키면은 반납은 지도 아무 데서나. 나오고 찍음 빌릴 때 찍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는 그 킥보드랑 자전거랑 놓고 딱 비교를 했으면 네. 자전거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도 느끼지만은 그냥 안정성인 것 같아요. 맞아, 어쨌든 안정성, 안정감이 있어. 전통적이잖아. 네. 그리고 그 어쨌든 아까 말했던 뭐 손이 떨린다거나 원복동도 이런 탔어, 것들이 이건. 없지. 원복동기기가. 저는 근데 이제 두 가지 네. 좀 차이점이 있는데 네. 네네. 전동 킥보드를 타는 입장에서는 네네. 이제 아쉬운 점은 막 그 덜덜덜 노면에 거리는 그런 거. 불편한 점들이 올라온다는 점들이 있지만 네. 내가 이거를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주차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음. 공유 킥보드 말고 전동 킥보드는 내가 내 회사 자리에 놓을 수도 있는 그치. 거고 작으니까. 개인 거 아니면 회사 입구에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책상 옆에 놓고. 근데 자전거는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죠. 다만 앉아서 갈 수 있다는 점. 앉아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보통 다 쇼바가 달려 있으니까. 그쵸. 그 쇼바가 승차감이 편하죠. 승차감이 아주 좋다는 거. 음.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운동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로틀 방식이 아니고 PAS 네. 방식은 조금이라도 일단은 굴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은 실장이 자전거를 이렇게 열심히 타고 다니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 실장이 자전거 진짜 잘 타요. 네. 진짜 잘 타고 많이 타는데
그리고 어디 가든 항상 자전거 타고 와요. 그래서 가끔 곤란할 때가 많죠. 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나 좀 태워줘. 아니 그 자전거가 원래는 이렇게 자전거 라이프가 아니었는데 네. 네. 그때는 이제 출퇴근 거리도 멀고 이랬는데 지금 회사 근처로 이제 아예 이사를 하고 났더니 자전거를 타서 줄어드는 그 대중교통 비용이 은근히 크더라고요. 물론 킥보드를 이용하는 아망들도 비슷하게 느끼겠죠. 네. 근데 그것처럼 어쨌든 퍼스널 모빌리티의 장점, 제일 큰 장점 중 하나는 그 생활 양식이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으로 소비되는 시간보다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 킥보드 한번 타시는 분들은 또 이제 아예 킥보드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은 실장은 전기 자전거는 네. 아니죠? 저는 그냥 자전거입니다. 근데 왜 살이 안 빠져요? 저는 로드 그만큼 먹기 때문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십니까? 네, 인풋과 아웃풋이 인풋이 더 높기 때문에 곧 살이 찌는 겁니다. 이제 찔 건 게 전기 오토바이 산다 그랬잖아. 아,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고민 중이었어요. 그걸 사면 안 그래도 칼로리 소모하고 있었는데 네. 안 되겠지 이제 그거조차도. 그치. 전기 오토바이는 뭐 보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은 실장이 저한테 약속해 준 거 있거든요. 뭐요? 올해 10월, 11월, 11월 이었나요? 26일이요. 11월 26일인가요? 11월 말. 11월 말에 음. 작년 대비 그때 10kg가 안 빠져 있으면 네. 참치를 사준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치를 안 먹거든요. 저 회 날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먹어야지. 그날만큼은 먹으려고요. 먹어야지. 그때 술 먹었죠. 네, 술에 취해서 그런 헛소리를 아유. 짓거렸습니다. 참 맛있게도 동영상으로 그걸 남겨놔가지고. 빼박일 못해. 근데 네.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을 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슬프게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지금 운동을 할 수가 없는. 뭐 알같지도 아, 않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야 진짜로 이 체육문화회관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제 당신은 오시지 말아라. 당신 오지 마라. 확진자입니까? 살이 확진자?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데 아무튼 뭐 각설하고 나서 지금 전기 자전거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그걸 하나 딱 정한다면은 지금 이 자전거 문화가 차라리 좀 확대가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킥보드로 오면서 실제로 법령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네. 아까 그 도로교통상에도 인도도 그렇고 여기 몸살이거든요. 되게 불편하고 위험한 경우도 되게 많고 한 번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공유 킥보드랑 정면으로 충돌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사고 나면 일단 경찰 먼저 부르거든요. 불렀죠. 그것도 사고니까. 차마가 부딪힌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차마 두 대가. 네. 근데 그분께서는 당연 뭐 자전거랑 킥보드가 부딪혔는데 왜 경찰까지 부르냐 이런 액션을 취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면서 이게 일방통행도로였단 말이에요. 제가 가는 방향이 맞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혼났죠. 경찰 아저씨한테 그분이. 네. 그리고 그때 많이 느꼈어요. 이게 이 서비스가 계속 많아지면 사실 뭔가 딱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되게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것들을 좀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좀 무섭게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서비스입니다라고 말을 딱 뜨던지 뭐. 그런 것들이 네. 있는데 사실은 보통 서비스들이 다 캐주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헬멧을 안 쓰면 안 돼요. 네. 운전면허는 꼭 있어야 해요. 그렇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각심을 크게 안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 바이크 빌릴 때도 네. 헬멧을 쓰라고 하는데 네. 강제는 못해요. 권고 사항이라. 뭐 자전거도 마찬가지니까요. 그거는. 그리고 재밌는 게 킥보드는 그렇다고 쳐요. 왜냐면 내가 킥보드를 타다가 편의점을 들어가. 그럼 들고 들어갈 수 있죠. 자전거 밖에 세워놔야 돼. 네네네. 근데 누가 타고 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돼. 그리고 다시 대여를 해야 다시 돼. 타야 되니까. 그러면 추가 요금이 아니라 기본 요금이 계속 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요금제라든지 네. 이런 거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킥보드보다 좀 단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전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자전거 문화가 차라리 공유 자전거 문화가 더 확대가 되면은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뭐 이런저런 장점이 있지만 네.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음. 아니면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점점 이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히려 이것들을 좀 쉽게 알 수 있게끔 네. 저만 해도 네. 킥보드를 타고 갈 때랑 운전하면서 갈 때랑 마음가짐이 달라요. 다르죠. 킥보드를 타고 갈 때는 여기 내가 합법적인 길로 가는데 왜? 이러고 네. 가는데 똑같이 이면도로에서 다른 사람이 킥보드를 타고 가는 걸 저거. 아씨 킥보드 타고 여기 다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에는 간사한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인식 개선이라든지 네. 좀 문화가. 좀 정착이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요런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이 우리나라에 진짜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네. 땅이 좁잖아요. 그렇죠. 땅이 좁고 밀집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IT 얼마나 잘 깔려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는 뭐 도로에 충전망도 깔리면 이러면 진짜 무한하게 네.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들을 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리미리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인식 개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셋 중에는 긍정 씨가 제일 이걸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긍정 씨 많이 이용하는 편 아니에요? 따릉이를 사실 많이 탔지. 네네네. 이 스마트 모빌리티 자체는 많이 안 타봤어요. 아 그래요? 킥보드는 좀 타봤고. 아망드 생각은 그렇고 제 생각도 말씀드렸고 긍정 씨 생각은 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아주 창창하죠. 아 본인이 그렇게 잘 쓰고 창창한데 따릉이가 결국에 전기 자전거를 손을 대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깔끔하게 다 정리되긴 하지 사실. 공공 자전거가 결국에 이걸 지원해주고 장기적으로 봐서 킥보드나 뭐 이런 것까지 네. 손을 뻗쳐주면 그러면 그 대중교통이 어쨌든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치.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공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만큼 어떤 가이드라인도 철저하게 생길 거고 그게 깔리고 나면 사람들 시선이 바뀌게 되겠죠. 네. 그 일반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바꾸는 그런 키트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거를 따릉이에 달아주기만 해도 따릉이는 저는 진짜 좀 불편한 게 기어가 너무 3단 기어. 3단 기어라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타보긴 타봤나 봐요. 많이 타봤죠. 타보긴 킥보드 타기 전에 진짜 많이 탔죠. 근데 3단 기어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게 지금 1단이나 3단이나 내가 힘든 건 매한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나인봇이 이제 그 바디프렌드 같이 생기는 의자가 달린 네. 그런 킥보드를 만들어주고 세그웨이를 만들어주면 음. 그때부터 모두가 편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고요.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 월이 영화 보면 그런 게 네. 나오거든요. 맞아. 네. 머리 영화지만 그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치. 살이 쪄가지고 손가락도 잘 못 움직이고. 그래서 네. 지금 국내에 있는 공유 서비스는 네. 이렇게 자전거랑 킥보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 외에 몇 가지 2개 정도 더 찾아온 게 있어요. 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공유 오토바이. 공유 오토바이가 있어요? 네. 내가 사기 전에 사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근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KT에서 네. 그 아주 자동차 그쪽이랑 네네네. 렌터카 네네. 그리고 대림 오토바이 네네네. 유명하죠. 네. 거기랑 손잡고 음. 공유 오토바이를 공유 전기 오토바이 네네네네. 만들겠다 했는데 이 대림 오토바이 쪽이 지금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산업계에서 아예 매각 처리를 할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상태라 잘 안 풀렸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네. 대신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를 공유해주는 서비스는 있어요. KT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반절만 하려다 손을 살짝 댄 네. 그런 느낌이고 네. 인프라를 반만 깔았네요. 그쵸.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고젝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건데 네네네. 진짜 공유 오토바이야. 그래요? 택배를 갈 때도 이걸로 써. 이걸 보니까 제가 네. 배민라이더스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나 쿠팡도 그렇고 내가 배달해야 되는데 네네네. 뭐가 없어요? 여기 킥보드 쓰니까 이거 타고 가요. 이렇게 대여를 해주면 어쩔까? 네네네. 오토바이도 이렇게 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신 거긴 전기 오토바이는 아니고 그냥 공유 오토바이인 거죠. 전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였지. 오토바이들인 거죠. 그래갖고 그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은 인구가 막 맞아요. 억대예요. 네, 그리고 그 오토바이 문화가 되게 잘 돼 있죠. 그 오토바이밖에 없잖아 거의 다. 잘 돼 있다기보다는 많지 거기에. 차를 못 타잖아.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이걸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음. 우리나라도 이걸 가져오면 어떨까? 네. 이걸 가져오면요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에 대한 문화가 달라지죠. 훨씬 달라지죠. 네. 사고도 덜 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좀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잭. 고젝. 네. 네. 인도네시아 갈 일 있으면 한번 타봐야겠네요. 네. 그 국제 면허 같은 걸로 되나 이게? 빌리는 거니까 좀 애매할 수는 있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가져온 건요. 이거는 좀 들어보시면 이름이 아니야. 한번 맞춰봐요. 네. 쉐어휠. 쉐어휠? 네. 외발 자전거 빌려주는 그거 아니야? 외발 자전거요? 네, 아까 외발 그 세그웨이. 아망드는 휠쉐어다 휠쉐어. 휠쉐어? 네. 네. 아망드는 본 것 같아. 휠체어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맞아. 진짜? 네. 그 전동 휠체어요? 아니면 그냥 손으로 미는 휠체어요? 이게 여러 가지인데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 음. 그 그린라이트라는 재단이랑 손을 잡고 하는 휠체어 대여 서비스고요. 이게 전동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수동에 부착하는 전동도 있고 네네. 그런 게 그러니까 실제 완벽한 전동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네. kit만 빌려주거나 아니면 일반 휠체어랑 그리고 전동 킷을 함께 빌려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의미의 퍼스널 모빌리티네요. 그렇죠. 이게 그 왜
실제 완벽한 전동을 주지 않느냐. 네. 이게 무겁고 네. 어디 들어가기 힘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든지 잠깐 외출을 하는데 음. 전동 휠체어면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타고 뭐 작정하고 차에 가야 돼요. 넣고 이게 너무 어려운데 네네. 반해서 네. 일반 휠체어에 킷을 붙이면 얘를 네. 전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야. 음. 마트 가서 장 볼 때도 이걸 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무상으로 2주간 빌려주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면 이제 그린라이트 쪽에서 방문을 해서 직접 전달해주고요. 킷을. 설치해주고. 그리고 반납 시에도 직접 가서 회수를 해오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휠체어는 네. 길에다가 이렇게 해놓는다고 음.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집까지 와서 가져다 주는 서비스는 그치.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 그리고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자동차 회사에서까지 이렇게 손을 뻗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 공유 서비스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현대기아 이쪽에서 공유 킥보드 서비스에도 손을 뻗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보면은 결국은 자동차 회사에서도 한 번쯤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전기 킥보드의 전기 자전거의 이제 시초가 야마라고 했잖아요. 네네. 야마하가 또 오토바이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미래의 모빌리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자동차를 만들던 기존 회사들이 노하우가 네. 녹아들면은 음. 진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면서 진짜 또 획기적인 그런 모터라든지 네. 엔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최근에 뭐 영화관 가면 항상 나오는 게 네. 무슨 타이어 회사에서 네. 이렇게 바퀴가 없는데 네. 이렇게 바퀴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퀴는 아니고 이렇게 구 형태로 된 바퀴를 막 네네네네. 움직이는 의자 같은 게 있었어요. 마우스 볼처럼. 그래요? 그 볼마우스 진짜 볼처럼 네네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저런 사람들이 생각하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탈 것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인보시랑 어떻게 보면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규모 자체는 다르지만. 그렇죠. 음. 네. 그래서 현대나 뭐 이런 기타 유소 자동차 회사들도 결국에 탈 것을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자동차라는 경계를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 만들겠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유 서비스에도 손을 대기 시작할 그렇죠. 거고요. 의선봇 하나 만들면 되죠. 의선이 형 듣고 있지? 네. 예, 아무튼 뭐 끝나신 건가요? 준비하시면? 그 아까 전에 얘기 나왔듯이 서비스가 확대될 거는 긍정 씨 말씀처럼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지 확대는 계속 되겠죠. 네. 근데 거기에 걸맞는 좀 제도랑 정책이 따라왔으면 하는 소소한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 동안 그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들을 꺼내 한번 떠들어 봤고요. 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네. 네. 파티 할 말이 팟캐스트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써주세요. 네, 파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